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당뇨병 3탄입니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당뇨병 편 세 번째입니다. 김철중의 의학 유튜브 3연속 출연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미국에서 비만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막 품귀 현상까지 네,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약입니까? 예, GLP-1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장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사를 많이 했으니까 혈당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이 1번이고요. 둘째는 위장에서부터 소장으로 빨리 음식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다. 조금 천천히 좀 내려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브레이크 작용이에요.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은 장점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잘 생기질 않습니다. 조금씩 내려오니까 확 내려오면 쭉 올라갈 텐데 천천히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머리에 작용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좀 그만 먹자. 야, 너 좀 요새 많이 먹는다. 그런 신호를 줍니다.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GLP-1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오는 그 비만 치료제는 이 GLP-1을 늘리는 거예요? GLP-1을 주사해 주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매일 맞아요? 매일 맞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도록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그 농도가 쭉 유지가 돼요? 네.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랬더니 체중이 어느 정도 빠져요? 체중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비만 약제는 5% 정도 빠집니다. 5%.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하면 5% 빠집니다. 100kg이면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5kg, 약으로 5kg, 합쳐서 10kg. 그러니까 식이요법,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약을 썼을 때 10kg 빠지는 거가 대부분의 약이었다면 이 약제는 20kg 빠집니다. 20kg. 예. 이거 단독 투여만으로. 예,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야. 하지 않더라도 한 15에서 20kg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고. 난리가 난 거죠. 그 20% 빠진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됩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은. 많은 동안은. 예,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 예. 이 제약회사가 기가 막힌 약을 만들어. 어?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나? 허가는 되어 있는데 약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상컨대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연말 혹은 내년 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2023년? 예. 공급 물량이 원활할 때 이야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풍기라서.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약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하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왠지 비쌀 것 같아. 네,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뭐 120~130만 원 정도. 120만 원? 야, 그럼 거의 1년에 1,5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부에 의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살 빠지고 네, 돈 없으면 살찌나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거 상품명은 뭐예요? 상품명은 당뇨병 치료제로는 오젬픽,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는 위고비. 위고비. 근데 같은 성분입니다. 같은 성분인데 용량이 좀 다르고요. 이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막 약이 전 세계로 풍기가 된 약이 이런 현상이 있었나? 그렇죠. 이거 완전히 그런 일이 엄청난 없었고요. 신드롬이네. 신드롬. 그래서 조금 더 생산이 쉬운 이제 일반적인 알약 알약으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돼서 이 약 역시 살을 엄청나게 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매일 먹는 약으로 해서 그러면 약간 코스도 좀 줄일 수도 있겠네. 미국에서 아직 시판은 안 된 거네, 미국에서도. 네,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 임상 시험이 끝났습니다. 약 네. 2~3년 후면은 이거 비만 치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그동안에 비만 약제로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살이 빠지는 거고 어느 정도냐면 거의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에 필적할 수준까지 살이 빠집니다. 물론 살이 안 찌도록 자기 체중 관리하는 게 네.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비만 네. 수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예.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장의 사이즈를 줄이는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12지장이 아니고 그 아랫부위 소장에다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루와이 위우회술이란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위우회술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핵심은 겁니다. 하여튼 위장 크기를 줄여 놓는다는 거죠.
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예, 꽉 차니까. 네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살이 빠지죠? 그렇게 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는 살이 빠집니다. 계속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야, 이거 다시 늘려야겠다 이런 경우는 없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시 찌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또 적응해. 예. 야, 근데 이 인간이라는 수술, 게 이런 수술은 식욕 자체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참 했던 위 밴드술이라고 그래서 위장의 목을 이제 조르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못 먹게 하는 수술인데 그걸 먹으면 불편해서 못 먹게 되지만 식욕이 변하지는 않는 수술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도 줄였더니 식욕도 줄더라. 네.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이 쭉쭉 빠지더라. 예. 그리고 혈당이 또 많이 좋아집니다. 당뇨병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체중이 주니까. 체중도 체중이지만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게 체중이 빠지기도 전에 좋아집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혈당이 거의 정상화되는 수도 있거든요. 와, 체중은 한 6개월, 1년 돼야지 이제 드라마틱하네. 최대한 빠지는데요. 드라마틱해. 네, 그래서 지금은 대사수술이라는 말을 붙여요. 비만에다가 대사를 붙여서 비만 대사수술. 단순히 비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뇨의 난치성 당뇨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네. 맞습니다. 예. 좀 자기 예.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가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으면 하고 30에서 35인데 당뇨가 있으면 합니다. 아, 30 이상만 해도 다 당뇨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그거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 대상에서 요 비만 수술을 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예. 뭐 5, 600 내나? 얼마 내나? 또뭐 좋은 데 같은 거. 비용은 이제 뭐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 그죠? 다른 비만 치료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네. 수술을 하고 다시 내분비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환자들의 반응이 네. 어때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수술의 동기가 살을 빼고 나서 자기가 좀 그 변화했으면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취직이라든지 뭐 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부분들인데 이 체중과는 애시당초 상관이 별로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왜 취직이 안 되냐?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의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수술 전에 그런 부분 상담을 철저히 합니다. 정신과 선생님도 만나고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점점 받는 사람은 늘어나겠네요. 굉장히 안전하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조 교수는 그 많이 레코멘드 해요? 만약에 그런 대상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약제가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설명을 해서 일회성으로 한 방에 나실래요? 좀 기다렸다가 약으로 예, 나실래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잘나는 위장을 다시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고려해서 판단을 하여튼 무기는 많아진 거네. 많아진 거죠. 무기는 많아진 네. 거네. 그래서 앞으로는 약을 써보고 살이 빠지지 않으면 수술로 간다든지,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살이 덜 빠지면 약도 같이 쓴다든지, 그래서 서로 좀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 빠지면 사람이 좀 변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신감도 생기고. 변하죠. 몸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또 비만한 경우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도 계속 졸리지. 찌뿌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아지고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꼭 살이 빠져서 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마음도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되네. 네네. 말되네. 네. 오늘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당뇨병 최고 전문가로서 당뇨병에 대한 임하는 자세 네. 얘기를 듣고 이제 끝냅시다.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을 맞고 있는 특히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인슐린을 맞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식후 혈당을 조절을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가 식사, 둘째가 운동, 셋째가 약입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드시거나
좀 더 많이 드셔서 운동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힘들다 그러면 인슐린을 조금 더 맞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슐린은 항상 똑같이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든지 좀 경직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당뇨병의 주치의는 뭐 조영민 교수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 특히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기술을 또 이용하시게 되면은 또 수월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분에 걸쳐서 당뇨병을 수배해서 샅샅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철중 이러면 난다 당뇨병 편 진짜 이러면 날 것 같습니다. 자, 조영민 교수님 당뇨병 얘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